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세였는데요. 오늘 특별한 이슈도 없고 특징주들도 적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하다 보면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너무 많은 날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없는 날도 있어요. 근데 오늘같이 특별히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 별로 없는 날 굳이 말을 길게 늘려서 하기보다는 요점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항상 이런 이벤트 전에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다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급락하는 패턴이 최근 계속됐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패턴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팬데믹 피해주들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많이 가라앉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채권 수익률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오르는 거는 특히 성장주들이 많은 나스닥이 안 좋은데요. 오늘의 채권 수익률 상승은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동안 너무 낮았던 채권 수익률이 반등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티그룹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는 없고 고객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티그룹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미국의 큰 은행으로서는 두 번째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작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 한때 4만 7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밈스탁이 다시 조금씩 꿈틀대고 있어요. 게임스탑은 어제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AMC도 어제 20% 상승을 했었죠. 지금 레딧에서도 밈스탁들에 대한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밈스탁 시즌3가 시작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조금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킹즈가 최근 강력한 상승 중인데요. 오늘도 많이 올랐고요. 특히 어제 아크인베스트가 6천만 달러 이상의 드래프트킹즈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더욱더 강하게 부스트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ARKK의 거래 내역을 보면 8월 24일 단 하루에만 드래프트킹즈 주식을 80만 주 가까이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주가 흐름이 계속 좋고 캐시우드도 계속해서 이 주식을 산다면 향후 이 기업의 전망이 정말 좋은 기업인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또다시 상승 중인데요. 현재 상방으로 매물대가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강세일 것입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정말 너무나 급격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즐기시면 되는데 새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말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에 관한 루머인데요. 신형 아이폰이 9월 17일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플의 이번 이벤트는 9월 7일 정도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폰이 4분기에 출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원래대로 3분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신형 아이폰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25%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중국과 같이 아직 5G 보급이 더딘 나라들에서 지난번 첫 5G 아이폰을 건너뛰었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는 5G 보급률이 30%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두 번째 5G 아이폰이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주가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요. 애플은 지난번에 삼각형 모양을 돌파한 후에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오히려 박스권에 가까운 모양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저점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고, 만약 이 형태가 계속되면은 이제는 상승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150 정도의 저항선에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부분을 뚫어낸다면 엔비디아처럼 상방에 매물대가 없는 강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박스권을 뚫어내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죠. 네, 아마존은 $3,000까지 갈 듯한 기세로 하락을 하다가 다행히 지난 박스권의 평균 가격대였던 3,200의 지지를 받아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박스권으로 돌아왔다고 봐야죠. 거기다 지금 상방에 이 갭 저항선이 기존 박스권의 최상단 저항선과도 겹치기 때문에 $3,500 중반에서 후반대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지점의 저항선을 뚫어낼 수 있느냐 마느냐가 이 오랜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약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확실히 뭔가 꿈틀꿈틀대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쉽게 밀리지 않고 또 조금씩 은근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원하게 매물대를 뚫어내고 있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700 초반에 오래 머물면서 매물대가 쌓였고 현재 그 물량들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저항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뭔가 느낌으로는 곧 뚫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단기적인 예측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테슬라의 이익 기대치는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따라갈 것입니다. 다만 그 타이밍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봇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봇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열정적으로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4개 부문에 인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테슬라 봇은 2022년에 테스트 버전을 만드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였죠. 근데 뭐 늦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2023년 정도에 아마 테스트 버전이 나오고 실제 상용화 버전은 빨라도 2024, 5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로봇 기술도 테슬라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만 결국 인간형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죠. 그래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자원 중에 하나인 AI 기술력 때문에 테슬라 봇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열정적인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죠. 혼다의 아시모도 있고 현대의 아틀라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계공학적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고, 하지만 미래에는 AI가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적인 기술이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 AI의 강점으로 이 휴머노이드 분야도 자율주행처럼 테슬라가 평정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장은 조금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